네, 오늘은 해외 주재원의 이제 근무 조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혼란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겠지만은 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주재원 같은 경우는 본사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주재국의 상황까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면은 이제 해외 주재원분들 중에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이제 봉쇄되거나 이동 제한이 걸려서 아예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공장에 남아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제 봉쇄되기 전에 급하게 한국으로 복귀한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좀 나아지다 보니까 다시 해외로 나가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고요. 우선 산업재해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 해외 주재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사에서 파견을 한 근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규정이나 사회보험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기준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노동법이 다 적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산업재해도 적용이 됩니다.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만약에 코로나19에 걸렸다면은 당연히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산재보험상 이제 규정에 보면은 이 해외 파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시기 전에 해외 파견자로 신청을 하시고 나서 만약에 코로나에 걸렸다면은 당연히 산재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다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무조건 다 산재가 되는 건 아니고요.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 인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에 감염되게 된 어떤 동선이나 원인에 대해서 좀 소명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해외라서 이제 나라별로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역학조사 기관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이제 코로나에 걸리게 된 원인이 업무에 있다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서 최대한 동선 관련된 자료를 확보를 하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서 이제 업무가 원인이고 다른 사적인 원인이 아니다라는 점을 이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관리 규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재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해외에 있다 보니까 그 해외 사정에 맞는 별도의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은 다르겠지만은 해외 주재원 관리 규정이나 여러 가지 복무 규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규정의 성격을 봤을 때는 본사에 있는 취업 규칙과 동일한 그런 지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관리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할 때도 취업 규칙 변경에 따른 절차를 꼭 준수해야 된다는 점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과 동일하게 주재원 관리 규정 또한 이제 변경을 할 때는 주재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을 해야 하고요. 이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을 할 때는 주재원들의 집단적인 동의를 받아야지만 유효하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주재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재 수당이나 복리후생 규정이 상당히 금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한다고 이제 서명하라고 얘기를 하면 함부로 서명하거나 동의를 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해고 등에 대한 권리 구제 어떻게 할지 말씀을 좀 드리면은 노동법이 다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분쟁이 발생했다, 해고나 징계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국내에 있는 본사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나 법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해고 사건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해고 사유에 대한 검토, 해고 절차에 대한 검토 이런 부분들이 동일하게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근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해외 주재원의 근로계약 관계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주재원을 고용한 곳이 이제 본사냐 해외 법인이냐 이게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격하게 성장하거나 확장해서 좀 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회사에서는 본사와 해외 법인 운영이 좀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본사가 해고한 것이 아니고 이 주재원을 해고한 것은 해외 법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채용된 경위 그리고 이제 지휘감독의 주체, 임금 지급을 누가 했느냐 이런 객관적인 근거를 살펴서 실제로 이 주재원을 고용한 사용자가 해외 법인인지 아니면 본사인지 좀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사건을 한번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본사의 대표이사 그리고 해외 법인의 대표이사가 또 같았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해외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채용이 되다 보니까는 사용자 쪽에서는 너는 해외 법인 소속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이분은 이제 난 본사 소속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법적인 판단을 좀 받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4대 보험이나 여러 가지 세금 신고나 이런 것들이 다 국내로 신고된 건 맞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에 대표이사가 와서 난 이 사람의 사용자가 아니다, 해외 법인에 이 사람은 소속이다 라고 막 주장을 했지만은 노동위원회는 이제 국내 소속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인정했던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주재원들에게 해고만큼 문제가 되는 것이 좀 급작스럽게 협의되지 않은 채로 이제 갑자기 한국으로 복귀해라 이렇게 인사 발령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재원들은 보통 가족들과 함께 그 해외 현지에서 체류를 하고 또 자녀들의 해외 학교에 계속 다녀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이제 국내로 복귀해라 이렇게 생활 근거지를 변경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상담했던 사례인데 이 회사는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해외 주재원이 정직과 같은 중징계를 받으면 바로 국내로 복귀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미 이제 미국에 뭐 가족들이랑 다 가서 오랫동안 이제 지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상담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구제 신청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좀 이제 사건을 진행을 했었고, 근데 회사에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는 회사는 이제 구제 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좀 휘말리기가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제 신청 진행한다고 하니까는 그럼 뭐 감봉으로 줄여줄 테니까 국내 복귀는 어떤 걸로 하자, 이렇게 좀 정리를 했던 사례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국내로 복귀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문제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좀 상담을 좀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복귀 발령도 결국에는 이제 근로기준법상 전보, 인사 발령과 같은 거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성과 이 근로자가 복귀 발령으로 있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서 또 그리고 협의 등의 절차가 있었는지 이런 법적 판단 기준을 적용해서 이게 정당한 인사 발령이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주재원으로 내가 근무를 하다가 퇴사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인데요. 근데 퇴직금 이제 산정할 때 이제 평균 임금을 이제 따지게 되는데, 이 주재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받는 임금들 외에도 여러 가지 주재 수당이나 주거에 대한 보조비, 교육에 대한 보조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임금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비 변상적 금품이기 때문에 평균 임금에는 포함이 안 되고요. 그래서 퇴직금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주재원으로 근무한 다음에 본사에서 좀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복무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이런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주재원으로서 있을 때 받았던 주재수당 같은 것을 환급하게 하는 규정을 같이 두는데요. 주재수당은 사실 이제 이 근로자가 해외에서 체류함으로써 드는 비용을 어떤 회사가 이제 보전해주는, 보상하는 어떤 수당이기 때문에 이를 반환하라는 이런 규정은 인정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이런 의무 복무 기간을 두는 규정은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규정도 조금 인정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해외 주재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 상황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외에 계시더라도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요즘은 이제 뭐 줌이나 이런 이제 화상 회의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유선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가지고 해외에 있어도 충분히 법률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궁금하신 부분이나 어려운 상황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